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강의 듣고 있는 사이클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이 주제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늘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교통, 도시계획, 교육, 자연환경. 이 5가지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20년 넘게 일산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고 투자를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부동산은 이 5가지로만 움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사람이 움직여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 가수요보다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실수요, 가수요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속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나뉘어요. 첫 번째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신중한 사람, 다섯 번째는 조심스러운 사람, 여섯 번째는 끝까지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결론은 20년 현장에서 얻은 결론은 아주 명확해졌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이 시장 가격을 올리는 분들이에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이 투자를 진짜 하시는 분들은 먼저 움직여요. 먼저 뭐 호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나 이러면 먼저 움직여서 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빨리 움직이는 분들, 그런 것들을 기로를 차리고 빨리 눈치가 빨라서 가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기가 집값이 올라가고 있네. 내가 봤던 가격들이 금매들이 다 나갔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러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까지가 가격을 올리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시장을 지탱해줘요. 신중한 분들, 이제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게 옮기는 게 맞나? 가격이 올라갔어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나? 이런 분들이 있고, 다섯 번째는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하고, 거의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실수요자인 거죠. 여섯 번째는 끝까지 못 움직이는 사람. 여섯 번째 사람들은 늘 올라가서 못하고 떨어져서 못하고 이런 분들은 항상 시장에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본인이 불안하니까. 즉 그래서 가격을 움직이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이성으로 뭐를 결정한다고, 특히 이렇게 큰 덩치, 부동산은 주식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요즘에는 뭐 몰빵, 몸테크까지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 이성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에요. 감성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일산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은 GTX가 내년에 2026년 6월에 삼성 무정차로 해서 동탄까지 개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가격은 아직까지 언론 고평 우리가 최고가 대비 30-40%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는 거기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일산이라는 데에서 다 망한다고 들었고, GTX 나는 타보지도 않았고, GTX 그거 들어간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예전에 다 우려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뭐 동탄이 오른다, 뭐 구리가 오른다, 지금 뭐 다산이 오른다, 안항이 오른다, 뭐 송도가 오른다, 인천이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약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금리가 내려가면 산다고들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는 별로 사람들의 심리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실제 계약은 불안이 줄어들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집이 내가 보러 다녔는데 집이 너무 많아요. 고를 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약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보러 가니까 나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네이버를 보고 실거래량을 이렇게 보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던 금액들이 다 이렇게 나가고 올라가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러면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내가 봤던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계속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이 줄어들 때, 그래서 상승기에 계약이 더 많아지고 하락기에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게, 하락기에는 내가 사면 더 떨어진다는 거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계약은 우리가 이성으로 할 것 같지만 이렇게 감성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좋아요? 이 지역에 호재가 뭐 있어요? 앞으로 좋아져요? 미래 값어치로 이렇게 물어요. 하지만은 사람들은 말은 미래 값어치를 본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이 좋아요. 10년, 20년에 30억, 40억이 돼요. 구축보다는 신축이 좋아요. 얼죽신이에요. 그리고 묻지마 투자, 서울은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가보지도 않고 계약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하지만은 일산은 살기는 너무 좋아요. 직접 와보고 너무 마음도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데이터에 집값이 안 올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산에 들어가면 망한대요. GTX 그거 효과 없대요. 이번에 이상우님이 오셔서 GTX보다는 일산은 재건축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독일에 가서 직접 GTX를 타고, 그 유튜브 영상에도 그 말이 나왔는데, 다른 B노선, C노선은 GTX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직접 개통이 눈앞에 둔 거를 두고서는 그거보다는 재건축이 돼야 된다는 걸로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안에 그분의 속성이 어떤 건지를 묻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든 유튜버들이 일산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일산이 된다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 자료로 뭔가 남겨놔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일산이 재건축이 되면 올라간다. 재건축은 언제 될지 몰라요,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야 재건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들을 듣고 또 와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GTX 효과 없대요. 일산은 기업들이 안 들어와서 안 된대요. 지금 당장 GTX 타보신 분들 많이 있을까요? 서울역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분당선 타면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전 신분당선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하지만 타보신 분들은 거기가 타보니까 좋았잖아요. 신분당선 2011년도에 개통했을 때 3년 동안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와 사람 사이에 양면성을 봐야 되고요. 속성을 봐야 되고, 정말 내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저도 많이 휘둘리지만은, 그 휘둘리지만 내가 기준과 원칙이 생기면은 이런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데이터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래량이 많은 데가 집값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많은 데가 좋은 동네라고 많이, 제가 지금 투자 공부를 배우러 다니는데도 그렇고 모든 유튜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강남 집값 비싼 데는 거래량이 없거든요. 오히려 노원구라든지 뭐 다른데 가격이 저렴한데,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일산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가장 많은 데가
뭐 탄현이라든지 중산이라든지 그런 데가 살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들고 나고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가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쉽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데이터로 여기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거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제가 경험한 걸로는 데이터는 참고를 하라는 거지 이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리고 그 지역을 여러 분석을 해보지 않고 미래 값어치에 대해서 해보지 않고 이 들리는 소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운이 좋아서 성공할 확률도 있겠지만 이게 부동산이라는 묶이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저는 성공하신 분들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다는 이유는 그걸로 실패했다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많이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아현 3구역에 재개발을 갖고 있지만 지금 거의 10년 돼가요. 하지만 처음부터 저는 20년을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깨지고 이래도 덜 흔들리는 거거든요. 적은 돈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게 10억이고 10억이 넘게 거래되고 이런 분들은 몸테크를 하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2027년에 완공될 거라는 거, 2024년에 완공될 거라는 거 믿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본인들은 월세 살고 거기에 공실로 많이 비워두고 내 돈은 다 투자돼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제가 이번에 내일 계약서를 쓰는데 그분 또한 서울의 대치동에서 집을 팔고 오신 분이에요. 그걸로 아들과 본인도 이렇게 와서 이쪽을 투자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서 작은 평수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내가 오랫동안 있을 때를 찾아오신 거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내가 거기에서 20년, 30년 기다려서 이제는 여기에서 해서 나눠서 아들도 사주고 본인도 오고 또다시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데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이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성공해 보신 분들은 앞으로 20년, 30년 그럴 게 아니면은 내가 몸테크 이런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변동성은 가격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거는 느낄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년 이 실무에서 많이 제일 느낀 게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이 먼저 무서워해요. 이런 어디에서 뭐 가격이 떨어지고 뭐 지금 뭐 거래량이 없고 지금 뭐 대출이 안 되고 뭔가 하고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오면은 이 사람이 먼저 무서워하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작년에 등촌 주공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서 무서워서 던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사람이 먼저 움직여요. 아까 1번부터 3번이 먼저 움직인다고 하는 것들 먼저 선점하고 움직이는, 지금 벌써 들어와 일산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일산 사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꼭 투자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가지고 가도 괜찮은 지역으로 지금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이 변동성이 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흐름을 안다면은 내가 먼저 선점할 수도 있고 적어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저기에는 나도 들어가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준과 원칙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의 변동성은 차트보다 인간 심리가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식하고 부동산은 정말 같아요. 주식 또한
이 오랫동안 물려 있으면 아무리 그게 우량주인지 알면서도 다 털어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량주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아, 저 주식이 올라간대. 지금 AI 열풍에 그 하루에도 몇 번씩 AI가 엔비디아가 이 올라가지, AI가 뭐 버블이다 이러니까 떨어졌다가 엔비디아가 또 이 영업률이 좋다 이러니까 또 오늘 올라가고, 이 변동성을, 하지만은 이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 공부를 한다는 거죠. 정말 이 엔비디아가 영업률이 좋은지, 왜 영업률이 좋았는지, 정말 이 사람들이 내 거를 온 거를 해서 팔아서 좋았는지, 아니면은 계약만 하고 내가 만들어 줄게 먼저 그걸로 해서 돈이 먼저 들어와서 있는 건지, 이거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AI가 버블인지, 2차 전지가 정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건지, 그 기업의 분석을 해 가면서 이 오랫동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요즘에 상담을 하고 사무실에 오시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라든지, 그리고 문의 내용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꺼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불안해 하는지, 그리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대화 속에서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야지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적어도 이야기는 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야기를 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 거를 꺼내게 해서 적어도 이렇게 해서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까지는 좀 짚어주려고 합니다. 제게 또 정답은 아닌 거죠. 저 또한 일산에 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산을 지금 뭐 최악의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산에서 20년 넘게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일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의 무슨 배짱으로 저러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산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가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지금 유튜버들은 최고로 돼 있는 사람들이고 이 유튜버로서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신뢰를 다 하겠죠. 저처럼 이제 부동산만 실무만 하고, 그리고 제가 투자한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저 또한 무너져 본 사람, 저 또한 제가 2008년도에 무너졌던 거는 제가 공부가 안 되어 있고 기준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남이 다 따라서, 강남에서 그때 정말 무조건 와서 묻지도 않고 세 채씩 네 채씩 샀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바라보는 거는 무조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면서 저도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는 저는 상투를 잡았던 거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제가 뭘 알고 움직였더라면 적어도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생각을 했을 건데, 그걸 생각을 아무것도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이 또 한 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제 인생이 모든 게 무너졌던 거든. 한 번도 계획해 보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2021년에 아산 분양권, 지금 이거를 실패라고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크게 불안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는 현장에 갔고 앞으로 거기 일자리, 인구 유입까지 들어올 것까지 데이터도 다 보고 들어갔던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2022년에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들어갈지, 이 DSR로해서 대출이 안 나올지, 이런 것들 것까지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변동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버려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도 덜 흔들리고 덜 불안해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하지만은 내 마음은 지켜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저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끌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왜? 지금 당장 거기가는 죽어 있지만 앞으로 미래 값어치는 있는 데거든요. 저는 천안화산을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지만 그거는 제가 5년 10년을 견뎌낼 수 있고 지금 당장 그 현금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나에게 리스크가 덜 지는지를 본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경험에서 실패와 성공을 해보면서 지금은 털어낼 줄을 알고, 그리고 붙들어야 되는 걸 알고,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데이터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이 모든 유튜버들이 이런 성공과 실패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여기 유튜브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것 지키기도 바쁘거든요. 저 또한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지금 유튜브를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은 이게 제가 편집할 줄 알고 편집을 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정말 조회수 생각을 해야 되고 구독자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다 그러면은 이걸 지금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시간을 여기에다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지금 21분을 지켜가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올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구독자가 올라가고 조회수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저 또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유튜브에 지금 말하고 싶은 것들은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다. 한 번은 운의 알고리즘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집을 처음에 잘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한번 실패하고 2021년 이 아산 분양권에는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다. 지금 그게 있는 것들도 저는 많이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한 번에 흔들림이 왔지만은 그걸 계기로 사람들에게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크다는 거를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는 제가 부동산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지금 60인데 언제 이 유튜브로 이제 200명이 좀 넘고 아직도 제가 말빨이 이렇게 딸리고 제 걸 전달을 못 하는데 제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도 말을 지인들한테도 저희 손님들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말하지 않아요. 왜? 아직은 부끄럽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서 할 때는 정말 작두를 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서는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네, 유튜브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 제가 유튜브를 해서 수익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는 정말 내 금액에 맞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어도 5년 10년을 버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멘탈, 그리고 앞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은 지금 시작이 돼서 물가는 높고, 그리고 대출 이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실업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지금의 현재 계산에서 내 거 모든 자산을 계산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변동성이 일어났을 때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두고 들어가면은 적어도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실패를 해본 사람이 든다는 거고, 성공을 해본 사람들은 그 최악의 경우를 대체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유튜버들도 아마 이런 최악의 경우를 겪어본 사람들은 쉽게 나와서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는 거는 실패만 했으면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실패도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고객들에게도 이게 저의 실질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워를 많이 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은 수요 공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과 가수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가가 오르면 다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 게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는 자연스럽게 뒤따라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지금처럼 공급이 없을 때 없고 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서울지역 같은 건 다 묶여놨잖아요. 움직임을 못하게 했을 때는 전세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내가 학군지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집주근접이 돼야 되는 데는 이 전세가 부족하면은 매매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갈 집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수요가 붙으면 거래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이게 지금 내가 집이 하려고 하면 없어져요. 하려고 하면 없어져요. 2005년, 6년, 7년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2019년, 20년이 또 그랬고요. 하려고 하면 올라가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는 묻지마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가수요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험한 시장의 저의 원리이고요. 제가 또 투자하면서 실패하면서 성공하면서 그리고 부동산 현장 실무에서 이 사람들과의 모든 집을 사주고 팔아주고 투자해주고 이러면서 저의 경험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제가 오차파동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 강의를 듣고 하면서 이 사이클은 반복된다는 거야. 역사도 반복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부동산의 시작의 사이클은 하락이 하면은 그게 하락인 줄 알지만 또 저점, 하락 밑에 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점이 바닥 다지기가 끝나고 나면은 회복이 있을 때 바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금액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이 되는 거고 상승도 그냥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그 물건들이 없어지면서 급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급등을 하다가 그게 이제 올라가면 고점이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뭐 일주일 만에 5억이 올랐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또 하락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계단식으로 5억이 올랐는데 5천만 원이 떨어지고 5천만 원이 떨어졌는데 1억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억이 떨어지는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어떻게 보면 저점이고 회복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간다는 건 아닌 거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고점이 되는다는 이 사이클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단지 주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상승이 뭐 5년, 10년을 했다면 지금 2, 3년으로 끝나기도 하고 하락이 2, 3년이었다면 하락이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 주기는 좀 틀려질 수 있지만 이 패턴은 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락장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순간 반등 신호가 온다는 거. 이 말을 여러분들은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하락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어요. 아까 하락장이 되면 저점이 온다 그랬잖아요. 저점이 오는데 이 하락장에서 사람들은 내가 사기는 사지만 불안해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실거래가를 봐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불안해 하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은 많이 없어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저점에서 1,000만 원 떨어지고 올라가고 계속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표정들은 이 차라리 팍 떨어지거나 팍 올라가고 이러면 뭔가가 표정에서
나는 정말 집을 잘못 샀어 이런다든지 정말 집을 잘 샀어 이런다는데 그게 아니고 아 여기는 진짜 안 올라. 내가 살 때하고 똑같아.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너무 안 오르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뭔가가 이제 하락해서 멈췄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 지역은 안 오르고 어디가 올랐다 어디가 올랐다 그러면 더 불안하고 나만 우리만 떨어진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등 신호가 오더라고요. 지금 일산이 딱 그 시점이에요. 일산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은 가격이 더 급매도 나오지 않고 이게 몇 년째거든요.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매물이 이 기존에 거래됐던 가격보다 더 싸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온시티나 꿈의 그림도 이번에 많이 거래가 됐지만은 어느 지금 순간에서 조금 멈춰 있어요. 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온시티는 12억에서 13억 사이로 살려고 했던데 그 가격대가 안 나오고 좀 더 넓게 나와 있고 지금 꿈의 그림도 마찬가지로 지금 11억 선에서 움직이는데 좋은 물건들은 나갔거든요. 근데 그 11억 선에서 좋은 물건을 잡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물건들이 없다 보니까 좀 기다려볼까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저점을 지나서 회복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일산의 뭐 주업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제일 많이 거래된 게 주업에 뭐 누사믹이라든지 이런 데도 거래가 정말 많이 됐거든요. 보이지 않게 지금 일산 고양시 걸 거래량을 보면은 보이지 않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단지 다른 지역들은 자고 일어나면 상승되면서 거래량이 있다면 일산은 지금 모든 저점 매물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금매들만 나가고 있잖아요. 저점에 나와 있는 매물들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0년 현장에서 제가 얻은 경험과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면서 하는 경험과 그리고 요즘에 제가 2년 정도 이런 독서, 부동산 공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이 흐름과 이론과 이런 것들을 어, 경험을 하고 나만의 또 철학을 만드는 게 부동산은 사람의 속성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격은 실수요와 가수의 심리로 결정되고 데이터는 느리고 사람은 빠르다는 거. A급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B, C급이 따라온다는 거. 시장의 변동성은 결국 심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읽을 줄 알면 흐름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지도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먼저 보는데 거기에 직접 내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 공급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나의 멘탈 그리고 이 투자를 하든 집을 사든 간에 이거는 큰 금액인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오늘 또 제가 저의 지인분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는 불안하거든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이니까. 부자라고 나이가 먹어가는데 안 불안할까요?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어, 나이가 퇴직하신 분들 너무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이든 지방도 살만하고요. 저쪽에 전라도 지역도 살만하고요. 강원도도 살만하고요. 제주도도 살만하고요. 인천도 살만하고 일산도 살만한데요. 내 가격에 맞춰서 사는 데가 제일 많이 행복한 데고요. 그리고 몸테크 우리가 몰빵 이러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좀 떨어져요. 물론 나 혼자 하는 몸테크
몰빵 괜찮아요.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하지만 가족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이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과연 몰빵하고 몸테크하고 옳은 방법일까요?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어, 뭐 많이 살았다면 많이 살고 적게 살았다면 적게 살았지만은 현장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또한 나이가 먹어가고 그 굴곡진 삶을 살아보면서 적어도 내가 가족을 이루고 뭔가가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되면은, 감당할 수 있으면은 더 높은 데로 가면 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안 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감당하기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내 맞춰서 가는 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항상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내가 준비해 가면서 가야지 기회가 오는 거지, 갑자기 오는 기회는 그게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2008년도에 무너졌던 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변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무너져서 힘들다는 걸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모르고 들어갔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2012년 13년도에는 그때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고, 본격적으로 저에게 투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도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칙과 철학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생존해야 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때 저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돈을 버는 거는 그때 다시 다 투자를 했어요. 주변에서 저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시 투자를 했던 거는, 투자 손님을 제가 하면서 저는 투자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돈이 갑자기 몰려온 돈인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해질까 봐, 그래서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투자 손님이 있을 때 저도 같이 투자를 하면서 했는데, 그게 저에게 또 큰 목돈을 마련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저는 또 그런 사람의 속성을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는 내 같은 마음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손님 또한 마찬가지고 많은 걸 또 부딪히면서 또 인생 경험을 한 거거든요. 돈은 많이 벌렸지만 또 건강을 잃었거든요. 왜 24시간 일을 하니까. 그래서 얻은 게 있으면 반드시 잃은 것도 있고요. 또 잃은 게 있으면 또 거기에서 얻은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은 사기를 안 당할 것 같지만 사기를 당하고요. 내가 잃지 않을 것 같지만 잃고, 그리고 내가 줬는데 상대방은 나를 안 주면 그거에 대한 상처도 받는 거고, 그리고 내 거를 다 뺏어가는 사람들에게 원망도 있을 것 같지만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요, 그 안에서 또 다 배울 게 있고 얻을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는 내가 사기를 당해서 물론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그걸로 붙들고 살면 그것 또한 더 힘들잖아요. 하지만 다시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또 단단하게 해준 면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있는 거에 뭐 와서 좋은 것만 가져가고 또 배신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배울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60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2년 정도 제가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전에는 제가 이 마음 다스리는 거 기준과 원칙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단단하게 생긴 게 아니라 다치지 않게 해서 생긴 거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흔들리고, 타인의 말에 맞추기 위해서 그쪽에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간 적도 많았고, 그리고 이 관계와 소통에서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리고 나 또한 받기 싫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웠던 부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들,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2년 이 PCM, MF 케어 아이슬란 대표님하고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1년 반 사이에 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 멘탈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가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좀 단단해져 있더라고요. 이제는 타인의 말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들어올 말이 아니면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왔을 때 예전에는 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크게 생각해서 줄여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일단은 나와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니까 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 나가면서 그 안에 또 양면성, 그 안에 속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고 있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한 것 중에 이 독서 공부, MF 케어, PCM, 아이슬란 대표님을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제가 저를 여기에 알게 해준 저와 같이 예전에 일했던 그분에게 고맙다고 또 제가 한 거는, 저는 이런 커뮤니티라는 게 있는 건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게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 오로지 그냥 그 지인이, 그 친구가 워낙 이런데 잘하고 있으니까 뭔가가 제가 좀 목말라 있을 때 저를 이쪽으로 들여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PCM이라는 MF 케어라는 아이슬란 대표님의 그런 콜드콜이라든지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또 들어왔으니까 저에겐 또 신세계였거든요. 그 책을 읽고 해독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치들을 또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너무 신세계였는데,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제가 첫 영상을 보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풀어내고 있고, 또 사람들 부동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이제는 부동산 이야기를 나의 또 직업과 연결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의 일은 어떻게 어디로 내가 이 변동성이 생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슬란 대표님이나 주은수 코치님이나 주하영 대표님 딱 한 번 봤어요. 2년 동안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작년 10월 5일 날 로버트 기요사키 VIP 티켓팅 거기 가서 한 번 뵙고, 실질적으로 줌으로만 뵙고 있고, 전화로도 아이슬란 대표님하고 1대1 코칭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였지, 다른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소통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는 저에게 가장 큰 멘토님이시자,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이 멘탈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또 길게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올해 저는 2025년에 부령님을 제가 알아서 이분의 유튜브를 보다가, 이분이 이런 또 그 기탄반이라는 부동산 스터디를 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수강을 하고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에서 계속 강의를 듣고, 이 유튜브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 스터디에서 또 배워야 될 것들 같이 협업해서 같이 만들어내고, 투자 공부를 하고 임장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독서를 하고 또 경매 공부를 하고,
이 시험 공부를 하고 뭔가 하면서 내가 또 현장에서 20년 넘게 했던 이런 실무하고는 다르게 투자자 관점으로 또 제가 그 젊은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동산 부회장 일로 취업해서 지금 부동산의 이 일을 맡은 것도 지금 3년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저는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의 업자들의 또 이 안에 있는 속성들, 그리고 앞으로 이 애각에서 부동산 업자를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을 또 알기 시작한 거고, 왜 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이 부동산 업자를 어떻게 또 대하고 있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트렌드, 부동산 업자의 트렌드, 외부에서 보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이 투자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보는 눈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이 아파트 동대표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또한 한 번도 이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이 아파트가 어떻게, 저는 부동산을 하니까 관리를 잘하고 있는 이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들, 관리비 내역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이 관리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 한 아파트가 이렇게 정리정돈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관리실에서도 각자의 그분들의 역할이 다 다르고, 이거를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동대표를 하고 있다는 거, 서비스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이걸 또 행하면서 본인들의 밖에서 그동안의 삶의 경험치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또 녹여내니까 거기에서 제가 또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그분들의 저보다 더 연배시니까 그 안에서 또 내가 앞으로 나이 먹어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성당 또한 어, 제가 작년부터 성당에 내주 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이 내주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뭔가 하면서 이 일주일에 한 번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게 꼭 무슨 가서 영적인 게 엄청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그 앞에서 미사를 보고 같이 이렇게 독서를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 한 거를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에 일요일만 성당을 갔던 거를 그렇게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오면은 정말 감사한 마음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70대 후반 80대 분들이 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 안에서 내가 또 얼마나 젊은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 또한 제가 이 부동산 일을 하면서도 제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저희 실장님,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60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게, 저의 아이들 빼고 외부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이 아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하고 싶어요.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려고 이 사람들하고 이런 소통할 수 있게 저를 만들고, 제가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대로 보는 눈이 길러진 거였죠. 만약에 제가 예전에 저였다면 이 아이의 정말 진가를 제가 볼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함께 지금 이 꾸려가는 이 부동산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아이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게 많이 더, 저 또한 제가 성숙해지는 느낌이 들고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고, 또 그 아이는 저를 또 이렇게 끌어주고 같이 시너지가 훨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한꺼번에 이 되돌아보니까는 이거를 계속 준비하고 와다 보니까 내가 내 안의 거를 꺼내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변동성이 많았는지,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게 어떤 건지, 타인에게 어떤 말을 해도 지금은 상처를 안 받는다는 게 다름이 정말 인정이 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 내가 타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말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안에 그 사람께 내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것들이 한 2년, 1년 반 사이에 제가 조금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은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이게 2년 정도를 버텨오면서, 근데 이것 또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저는 2018년부터 어쨌든 번아웃이 오고 아프고 모든 것들이 오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고,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 그래서 이 진심으로 모든 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저희 권보람 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소중하고, 그리고 저의 2층에 이 펜트라 이 자매님, 그분 또한 너무나 한 번씩, 제가 몸 근육통이 있는데 이게 섬유질 근육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있어서 너무 힘든데 한 번씩 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저에게 또 이 건강을 주시고, 이 모두 한 해를 벌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저에게 감사한 분들만 남아있네요. 이게 제가 그 많은 변동성을 겪지 않았으면 이 감사함을 알 수 있을까요? 변동성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부동산 또한 이걸 하면서 너무 많이 다치질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투자는 이 삶이 조금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고요. 집을 사더라도 꼭 일산을 사지 않아도 돼요. 어디든지 뭐 검단을 사셔도 되고, 인천을 사셔도 되고, 뭐 대구를 사셔도 되고, 부산도 어디든지 사셔도 되는데, 이걸로 내가 단기에 성공을 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내가 많이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 투자라는 거는 꼭 길고 짧고가 아니라 내가 어느 선까지도 지킬 수 있다는, 감당할 수 있다는, 저는 그게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클 투자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거를 이야기하다가 너무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꼭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이 부동산과 심리,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저는 유튜브에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